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애 TV입니다. 12.3 비상계엄 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번개꿀에 콩볶아 먹듯 그죠? 막 후루룩 지나갔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친중의 세력들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단이 반미 친중 세력이다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건 무엇이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키워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 해커 99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컸죠. 그러니까 선관위 연수동에 중국 해커 99, A웹 프로젝트, 문형배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러니까 회색지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90%는 이미 장악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꽃보다 전환기 강사의 말처럼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지난 20일에 생성형 AI 딥시크 R1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구형 모델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학습 비용이 미국의 빅테크보다 크게 저렴하다. 그런데 성능은 챗GPT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무료 앱 다운로드에 1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31일입니다.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 따르면요,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 오픈 AI 챗 GPT를 제치고 무료 앱 다운로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설 연휴 기간에 딥시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대한민국도 갑자기 20만 명이 이 가입을 하면서 이 가입률이 바짝 올랐는데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중국 공산당 손아귀 안에 지금 대한민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다른 구역에서 전쟁을 펼쳐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는 반중 세력들은요, 이 딥시크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딥시크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변에 좀 많이 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 정보 유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중국 AI 챗봇이다라는 그 말 자체로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다라는 그 자체로도 위험성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AI 챗 GPT가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학습이라든지 대학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발을 들였다라는 건 그냥 위험이 스며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이 모델 딥시크는요, 오픈 AI 챗 GPT를 버금가는 성능을 보인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고 K 반도체까지도 급락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11%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필수인 고가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딥시크를 잘 보면요, 굉장히 부도덕함을 다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딥시크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입니다. 이 딥시크는요, 사용자 계정 생성 시에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하는 대화 내용, 그리고 이미지, 문서 등을 수집합니다.
후덜덜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썼던 키워드가 나와 이렇게 딱 매치가 돼서 나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뼛속까지 스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기기 정보, 운영체계, IP 주소, 쿠키 정보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 리듬까지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자동 수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불안감을 안고, 그러니까 각오하고 이 딥시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챗 GPT를 포함해서 다른 AI 챗봇 서비스도 기기와 기기 정보, IP 주소, 쿠키 등을 수집하지만 그래도 키보드 입력 패턴, 리듬까지 수집하지는 않죠. 이 중국의 이 딥시크는 어떤 것을 목표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집된 정보가 어디로 갈까를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장악의 큰 그림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수집된 사용자 정보를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즉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왔다, 무섭습니다. 중국은 국가정보법 제7조에 따라서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모든 조직과 개인이 그 말 태어나서 응애 하는 순간 중국에 그냥 다 까발려진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없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정보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맘먹고 그냥 저 좀 파봐, 저거 한번 조져야 되겠어, 이러면 그냥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경우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 때문에 이 딥시크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일단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자, 딥시크의 문제는 뭐 프라이버시 문제, 데이터 저장, AI 학습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공유, 추적 다 까발려진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미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유럽은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를 다 까발려, 내가 어디서 살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동하는지까지 정보를 다 제공해야 되는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유럽을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도 사용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나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돌아갈까 할 정도로 진짜 의문을 낳게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이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내 정보가 까발려진다라는 것을 이 태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요,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요, 이 딥시크 측에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릴 건데요. 맨 아랫줄의 빨간 부분,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 내용 보면요, 수집 항목의 기기 모델, 운영 체계, 키 입력 패턴 및 리듬, IP 주소, 시스템 언어, 서버 사용 관련 진단 및 성능 데이터, 이게 총체적으로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해군이죠,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 딥시크 AI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이게 문제죠. 구글 검색 기록, 이메일 내용,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까지도 전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딥시크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싹 영혼까지 쭉 빨려서 중국에게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딥시크에 대해서 이렇게 확 빵 뜨자마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도대체 중국이 저런 기술력을 어디서 취했을까? 이것 또한 미국에서 기술을 탈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 뒤졌다라고 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딥시크가 오픈 AI 챗 모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오픈 AI는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했을까, 어떻게 오픈 AI 챗에 접근했을까,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보면 딥시크가 이 정식 사용자처럼 위장을 해서 몰래 챗을 쓰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픈 AI를 쓸 수 없으니까 딥시크가 몰래 뚫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오픈 AI를 활용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식 루트 이런 거 없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짝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한 정신세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거의 기술 탈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사형감이죠. 그런데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뭐 제재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중국은 매우 심각한 나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딥시크가 오픈 AI에 몰래 접근하는 특별한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 서버들이 중국의 대형 클라우드 회사, 그러니까 화웨이, 알리바바 같은 것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다 합니다. 화웨이가요, 여러분들 뭐 화웨이 폰에서 뭐 SK 반도체 칩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빵빵 터지고 난리가 났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국방부가요, 이 중국의 기업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의 리스트 중에 거기에 하웨이가 있습니다. 하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관리한다라고 리스트에 목록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딥시크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형 클라우드 회사 중에 하웨이와 알리바바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하웨이와 알리바바를 여러분들이 뭐 친하게 쓰고 있다라면 이미 나의 정보는 탈취가 됐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같은 서버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사이트들도 운영되고 있어서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웨이, 알리바바가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 사이트들 중에서 스파이라고 의심될 만한 많은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딥시크가 오픈 AI 챗을 몰래 사용하면서 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중국에서 막힌 서버를 몰래 쓰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라면요. 이 딥시크와 챗 GPT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딥시크는 중국 공산당 통치 하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민감한 단어다 하면 3T가 있잖아요. 티안멘 있고 티벳 있고 대만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딥시크는 답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반민주적인 자유를 몰살시키려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딥시크는 챗 GPT와 다른 답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질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홍콩을 장악하는 중국의 플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떤 방법으로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챗 GPT로 답을 얻어냈을 때는 이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2020년 6월에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했다. 그래서 분열,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선거 제도를 개편했다. 2021년에 중국 정부가 홍콩의 선거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친중의 후보자들을 더 많은 권한을 갖도록 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로, 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대 4.15 총선, 22대 4.10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탄핵 남발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콩의 민주적 절차를 약화시켰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여긴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상황과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을 했다. 중국이 홍콩에게 국가보안법 시행을 한 이후에 홍콩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더 많은 제약을 받았고 반체제 성향의 언론사가 폐쇄가 됐거나 검열을 받고 시위와 집회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을 탄압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좌경화된 언론, 중앙일보가 텐센츠에 1,000억을 지원받으면서 중화일보로 변신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중국 자본에 흔들리고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 중국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중국이 봤을 때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의 국정 기조에 무조건 반대, 그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후달거립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영향. 홍콩의 사법 시스템이 중국 정부 영향 아래 놓이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졌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하나회 같은 우리법연구회 후신들이 지금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왜곡된 판결을 하고 편향적인 판결을 하고 지금 현재의 8인 중에 지금 4인이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들 조직의 사람들이다라는 것.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다 그 나물의 그 밥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 통제했던 중국과 지금 그 중국의 영향력 아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홍콩을 장악했던 홍콩의 자유를 말살했던 중국이 한 행태와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행태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챗GPT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안전과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 국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게 챗GPT의 답인데 딥시크는 전혀 다른 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홍콩이 계속해서 독특한 우위를 유지하고 내륙과 공동 발전을 이루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니까 딥시크는 중국 공산당 관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딥시크에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20만 명 정도 가입됐다라는 건 뼛속까지 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자유를 말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각을 깨워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대한민국에 들어온 딥시크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1월 31일 마지막 시간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영어로 물었는데요. 아직까지 생각 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잡수려는 세력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직무 복귀를 시킬 겁니다.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은 이 친중 세력, 공산당과 손잡은 세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리TV였습니다.